강아지도 구토를 하나요? 대답은 네, 그것도 아주 자주 구토를 합니다. 2021년 마지막 날입니다. 원래는 짱아 1년까지 성장 과정을 재편집해서 업로드 하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 까미가 구토를 해서 강아지 구토로 컨텐츠를 바꾸었습니다. 개를 키우지 않는 분이라면 반려견이 토하는 것이 지저분하고 불쾌할 수 있지만 그래도 까미 아빠처럼 술 먹고 구토하면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나지만 반려견 구토는 냄새도 잘 안 납니다. 반가운 뉴스는 반려견 구토가 일반적으로 심각한 응급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려견의 구토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반려견은 도대체 왜 구토를 할까요? 개는 다양한 이유로 구토를 하며 가끔은 위험하고 심각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토사물에서 강아지가 씹어먹은 장난감의 일부를 보거나 건강에 해로운 우리 사람 음식과 같이 부적절한 음식을 먹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까미처럼 밥 시간이 늦으면 공복 구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한 끼 안 먹어도 안 죽어 하고 말을 하지만 저희 까미처럼 예민한 위장을 가지고 있는 반려견은 밥때가 늦으면 바로 노란색 구토를 합니다. 그러나 다른 경우에는 구토의 원인을 파악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 조금 더러울 수도 있지만 반려견 구토물을 청소하시기 전에 반드시 검사를 해야 합니다. 이건 견주로서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개가 주로 구토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먹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식이요법은 반려견 구토 원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종종 반려견이 우리가 쓰레기통에 버린 것, 무심코 둔 식탁 위에 음식을 먹은 후에 구토할 수 있습니다. 구토가 멈춘 후 구토와 반려견의 행동을 조사하면 원인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구토 후 반려견이 나아진 것처럼 보이면 식이 문제일 가능성이 있으며 쉽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 급한 강아지, 저희 까미처럼 음식을 씹지 않고 그냥 삼켜버리면 바로 구토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정 음식이 구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화식을 하는데 몇 가지 채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반려견이 바로 구토를 합니다. 특히 무나 우엉을 평소보다 많이 주면 바로 구토를 하더라고요. 반려견이 구토를 멈추었더라도 견주는 있을지 모를 상황에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다른 징후가 있는지 관찰하면서 하루나 이틀 동안 반려견을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조금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바로 건강 문제입니다. 구토는 독소 섭취, 위장 폐쇄, 췌장염 등과 같은 더 심각한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반려견 구토는 견주가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질병의 가장 흔한 징후 중 하나입니다. 구토는 설사, 식욕부진 또는 혼수 상태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반려견이 구토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구토를 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반려견이 구토를 한 번 또는 두 번만 했다면 일반적으로는 심각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인간도 단순히 복통이 왔다고 해서 병원을 찾진 않습니다. 소화제나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려견이 아플 때는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반려견은 자신의 상태를 견주에게 말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개 습성상 생존 본능으로 견주가 모르는 오랫동안 질병을 숨길 수 있는 게 반려견입니다. 일부 아픈 반려견도 정말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기분이 좋은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며칠 전 저희 까미가 이빨이 빠졌는데요. 까미는 아픈데도 전혀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려견이 구토를 했다면 먼저 구토한 물질을 살펴봐야 합니다. 음식인지, 담즙, 간에서 만들어진 노란색 혹은 녹색의 액체는 아닌지, 점액, 코와 목 등에서 생산된 진한 액체는 아닌지, 색깔은 어떤 색인지, 구토에 흰색 거품, 물
또는 피가 섞여 있지는 않은지, 장난감 조각 또는 기타 먹을 수 없는 물질이 섞여 있는지 아리까리 하시다면 구토물을 비닐봉지에 담아 수의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방법입니다. 구토를 설명할 수 있는 메모를 해두시는 것도 좋고 사진으로 찍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수의사한테 보여드렸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실물을 담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어야 하지만 혼수상태, 설사 또는 기타 질병 징후가 동반된 경우에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반려견이 구토를 했다면 계속 주시하고 관찰을 하셔야 합니다. 반려견이 구토한 후에는 일반적으로 몇 시간 동안 음식을 주시면 안 됩니다. 반려견이 한번 토한 후 정상적으로 행동하면 6시간이나 12시간 이내에 음식을 주셔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다른 구토, 기타 질병 징후가 있는지 반려견을 계속 관찰하셔야 합니다. 반려견이 구토를 했다고 해서 수의사 처방 없이 일반 의약품이나 처방약을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구토가 첫날 내내 몇 번 발생하고 다음날에도 계속된다면 동물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반려견이 이틀 연속으로 음식을 먹지 않았다면 구토가 멈추었더라도 동물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가끔 설사는 구토 후에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반려견 설사가 하루 이틀 지속되어도 동물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저처럼 고구마를 먹이는 민간요법을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반려견의 만성구토, 즉 하루에 한 번 이상 구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반려견이 우리에게 위험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반려견이 이틀 이상 구토를 했다면 동물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신체 검사와 추가 검사 비용으로 돈이 들겠지만 반려견이 더 오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또 집에서 다음과 같은 징후를 반려견이 보인다면 냅다 동물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첫 번째, 반려견이 구토를 몇 시간 동안 자주 반복해서 할 때. 두 번째, 구토를 유발할 수 있는 약을 반려견이 먹었을 때. 세 번째, 반려견이 동전, 장난감, 기타 위험한 이물질을 삼켰다고 생각될 때. 네 번째, 갑자기 반려견이 무기력해졌거나 반응이 없을 때. 다섯 번째, 반려견이 독소를 섭취했을 때. 여섯 번째, 구토한 물질에서 과도한 양의 혈액이 보일 때. 일곱 번째, 반려견의 복부가 갑자기 부풀어 올랐을 때. 여덟 번째, 반려견 잇몸이 창백하거나 흰색, 푸른색, 회색을 보일 때. 아홉 번째, 갑자기 반려견이 거친 숨을 쉬거나 호흡곤란을 보일 때. 열 번째, 반려견의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될 때 주저하지 말고 동물병원에 가서 수의사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가끔은 위세척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반려견이 하루 이상 구토를 했다고요? 이것은 반려견이 이물질을 섭취했거나 위장장애 또는 다른 심각한 질병의 징후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동물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반려견이 구토를 멈췄다면 어떤 음식을 주어야 할까요? 반려견이 구토 후 몇 시간 후에 구토를 멈추었으면 가장 먼저 견주로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소량의 물을 주는 것입니다. 반려견이 사료를 계속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짱아 까미표 화식이 도움이 됩니다. 삶은 닭고기 200g과 양배추 100g, 토마토 30g을 섞어 반려견에게 주십시오. 위에 부담이 되는 음식은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소금과 조미료도 안 됩니다. 그러나 반려견이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두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주면 먹을 수도 있습니다. 반려견이 음식을 먹었다면 약 200g을 더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 부담이 안 되는 음식을 이틀 동안 주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 후 사료에 만들었던 음식을 첨가해 주시고 점차적으로 사료를 먹일 때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천천히 사료의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반려견 구토를 예방하는 것이 좋을까요? 슬픈 현실은 반려견이 구토를 못하게 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메스꺼움과 구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예방 조치는 견주로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씹을 수 있는 망가진 장난감은 과감히 버리셔야 합니다. 두 번째,
거실이나 방 안에서 반려견이 삼킬 수 있는 이물질은 치워주셔야 합니다. 특히 이갈이를 시작하는 반려견에게서 나무로 된 가구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반려견에게 신선하고 고품질 사료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반려견이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독소식품을 절대 냉장고나 집안에 두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성식품으로는 아보카도, 초콜릿, 양파, 마늘, 포도, 알코올과 화장품입니다. 다섯 번째, 쓰레기는 쓰레기 봉투에 담아 즉각 버리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마당이 있으시다면 깎아놓은 잔디는 바로 버리셔야 하고 기타 화학물질도 반려견이 접근 못하는 곳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식탁이나 탁자 위에 반려견이 삼킬 수 있는 물건들은 모두 치우셔야 합니다. 오늘은 연말 특집으로 반려견 구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딱 하루 몇 시간만 지나면 2022년입니다. 한국 나이로 저희 반려견들이 9살이 됩니다. 참 씁쓸하네요. 구독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말 못하는 반려견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래도 구독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짱아까미 아빠였습니다. 해피 뉴 이어. 땡큐.